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오송역, 이 광주나 부산과 서울 사이를 오가본 사람들은 한 번씩 이 기차역의 이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에 있고 단순 지리상으로는 대전역과 천안아산역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송역, 철도 노선도를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직선을 그리고 철도 노선과 비교하면 이 말도 안 되는 굴곡도의 곡선을 보면서 대체 누가 왜 이렇게 철도를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주역에서 천안아산역까지 1.41의 굴곡도, 이 대구에서 부산을 갈 때 포항과 울산을 지나는 선로의 굴곡도가 1.37인 점과 비교했을 때 그보다도 더 높고, 또 현재 광주에서 용산까지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 만약 평택에서 익산까지 직선으로 가게 됐을 경우 30km 가량의 거리와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단축되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상황. 대체 누가 왜 이 오송역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오송역입니다. 이 책을 쓴 현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전현우 연구원은 철도와 교통정책을 연구하고 정책 자문에도 참여했으며 최근까지도 외래서적 번역 작업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오송역을 통해서 오고 가는 길을 불만의 여행이라고 말하면서 오송역에서 내린 사람들은 대체로 충북도청 소재지 청주나 정부청사가 있는 신도시 세종 두 방향으로 향하는데 기차에서 내려서 최소 30분 이상 차를 타야 하고 걸어서 약 1km, 20분 정도 거리 내에도 큰 상가 건물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현재 이 오송역이 있는 상황에서 세종역을 지어달라는 뉴스, 호남에서 대전을 경유하는 KTX를 반대한다는 뉴스, 공주역 이용객 수가 적다는 뉴스 등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누가 왜 이런 오송역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1991년 정부를 향해 폭파 협박을 하고 1996년 김종필과 자유민주연합 등 정치 세력에 적극적으로 로비 활동을 펼친 충청북도, 그리고 이 천안, 대전, 오송 세 분기 중에서 2004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오송 분기를 당론으로 설정하고 2005년 세 분기 중 어느 분기로 할지 결정하는 분기역 평가단을 본인의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구성하여 오송 분기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박근혜와 한나라당 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이 오송역 논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지질학적 구조, 인구 분포, 산업 발전, 고속선 건설 이전의 도로, 수운교통 일반선의 역사 등 기본 배경을 설명합니다. 논쟁의 발단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한국고속철도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당시 기본 계획에는 천안 분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지역 국회의원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 계획에서 청주를 포함한 충북권이 제외된 사실을 알고 정부에 폭파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993년 서울 부산의 이 경부 고속선, 서울 광주 호남 고속선의 분기역 결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천안 분기와 대전 분기만이 이 후보에 있던 상황에서 충북은 오송 분기를 유치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합니다. 저자는 이 충북의 오송 분기 유치 운동에 대해서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그 정책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여 정치적 흐름을 잘 이용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 X축 논리,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자밀련 또는 한나라당 등 중앙 정치 세력,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정책과 맞물린 세종시 오송역 복합체 형성 등이 있습니다. 마침내 2004년 국회에서 세종시 건설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 등 세종시 건설 계획이 불거지는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의 분기역 결정을 위한 절차 및 평가 기준 수립을 지시했고 2005년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평가추진 체계 하에서 분기역 평가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총 7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으나 당시 이 평가단 위원의 대다수를 차지한 한나라당이 오송분기를 당론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상황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충남과 호남 대표 위원 20명은 퇴장을 선택하고 나머지 위원 55명의 평가 결과를 수합하여 오송분기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오송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자는 어떤 정책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고 성공이든 실패든 관점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송분기 선정 후 5차 수정을 위해 노력했는가? 오송역은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었을까? 라는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저자는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는 확실한 답을 이 책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5차 수정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기 어려운 이 어중간한 위치에 생겼고 결국 이 선로 용량이 부족해서 이 복선화 사업을 진행했고 공주는 여전히 철도 오지이며 호남 고속선 열차는 줄었고 세종시의 발전과 인구 분산, 지역 균형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송역에 대해서 오송역이 만들어진 과정은 확실히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었으며 오송역은 지역 이기주의의 산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평택 오송 구간은 수조 원을 들여 복선화 공사를 하는 중인데 이 수조 원의 비용도 쓰지 않아도 됐을 일을 지금 와서 보니 더 큰 문제가 되니까 더 큰 비용을 더 들여서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일에 세금이 더 낭비되어서도 안 되고 이런 일로 우리의 삶이 더 불편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발 KTX, 서해선 개통, 달빛철도, 경전선 전철화 등 여러 철도 정책이 논의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런 오송역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철도 정책에 관심을 갖고 봐줬으면 좋겠습니다.